자, 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21일 날에 제가 22일 날에 영상을 쉬었었죠. 21일 날에 영상픽 전체 픽 8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둬서 이 따봉 59개라는 정말 축복받을 그런 그거를 만들어내고서, 그러고 하루 쉬고서 어제 영상 역시도 13승 4패. 13승 4패. 인디애나 미러키 경기는 제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미러키 프레는 오바만 본다 그랬는데 대놓고 영상에서 어렵다, 릴라드가 복귀해서 어떨지도 모르겠다, 그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피력했던 경기였고, 오클라호마랑 멤피스 경기는 대놓고 그냥 세 경기 중 제일 좋아 보인다. 또 축배팅 할 정도로 저는 똑같이 좋게 본다 라고 대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클라호마 마엔 역시도 오늘 비율 100%, 이게 그냥 한 조합으로 몰빵 간 거예요. 두 조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조합으로 100%를 그냥 다 몰빵. 레이커스 승 마인의 언더 다 맞았습니다. 레이커스가 2차전에서 미네소타가 뽀록 맞았죠. 1차전에서 3.50% 찍은 거는 오늘 3점 안 터지니까 그냥 속절없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뽀록 드러나니까 그냥 레이커스가 똥줄 없이 이기면서 2.4배당 100% 비율로 수익률 240% 바로 그냥 달성해버리고, 그리고 양키스 오바는 건드리지 않아 조합으로 안 갔죠. 아쉽습니다. 시애틀 역배승은 건드렸는데, 저는 시애틀을 좀 고평가했어요. 근데 시애틀 불펜이 보스턴 상대로 좀 얻어맞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 캔자스 시티 승 마인의 언더 중에 승 언더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캔자스 시티 승 언더를 둘 다 조합으로, 메인 조합으로, 밀브 메인 조합으로 갔던 거 보이시죠? 저는 굉장히 좋게 봤던 경기였어요. 둘 다. 연장 가서 오바 뜰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언더로 말라서 정말 다행이고. 캔자스 시티를 제가 굳이 1마인으로 안 가고 일반수로만 갔던 이유는 캔자스의 빠따를 못 믿으니까입니다. 에리승, 에리 1마인까지 들어왔고, 애슬레틱 오바는 그냥 줄타기 배팅, 아주 핵꿀단지로 들어왔고, 미네소타승 미네 마인까지 다 들어오면서 압도적인 역배 오늘 상당히 많이 터졌죠. 다저스라든지 기타 등등 엄청난 역배가 또 터졌음에도 정말 또 잘 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죠? 오늘 역시 잘 피해 볼게요. 이거 하나 띄워놓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재생 시간이 너무 감소가 되더라고요. 이거 띄워놓고 그냥 이 새끼 뭐 보내 하고서 그냥 영상 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자, 느바 보스턴하고 올랜도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는 제가 사실 테이텀이 다우플 뜨는 것을 보기 전에 분석을 이미 해놨어서 저는 1차전과 똑같이 보마원을 그대로 볼라 그랬었어요. 근데 테이텀이 보스턴의 에이스 테이텀이 다우플 상태로 결정이 유력합니다. 사실상 다우플이면 그냥 결정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1차전 결과는 103대 86 핵언더 양상 속에서 보마원이 찍혔습니다. 우선 양팀 모두 3점이 잘 들어간 편이었습니다. 보스턴이 3점 43.2%, 40% 넘겼으면 무조건 잘 들어간 거죠. 올랜도도 37%, 3점이. 그러면은 올랜도는 3점 성공을 꼴찌팀이 37% 찍었다? 충분히 잘 들어간 편이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박스 스코어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보스턴의 3점 시도가 37개밖에 안 됐다라는 점. 이거는 올랜도의 외곽 수비 상대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다, 아니면은 오픈 찬스가 수월하게 나오지를 않았다는 걸 뜻합니다. 37개. 원래 정규 시즌 보스턴의 3점 시도 개수가 50개입니다. 50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 정도를 항상 유지했던 팀, 정규 시즌 내내. 근데 37개, 거의 1.5배 가량이 그냥 감소해버렸죠. 그러니까 보스턴이 충분히 올랜도, 야투는 터졌지만 올랜도 수비에 좀 공격 플랜 자체가 좀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캐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일런 브라우니가 3점을 굉장히 안 올라가고 2점 슛만 좀 고집하는 전형적으로 좀 플레이오프 모드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전 1차전에서는 테이텀이 17득점, 야투도 되게 부진한 편이었지만 테이텀은 확실히 플레이오프에서 좀 못해지는 선수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데릭 화이트랑 프리차드가 굉장히 불꽃 핸들을 좀 과시를 하면서 보스턴이 마인을 찍을 수 있었던 원흉이 좀 됐었죠. 근데 사실 이 경기는
원래 보먼을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붙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2차전 역시도. 근데 테이텀이 없으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면은 직장 경기 올랜도에서 이 1옵션 에이스인 반케로가 37득점, 36득점. 정말 야투도 좋았고 충분히 잘해줬는데 이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언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자, 양 팀의 주전 센터로 나왔던 두 선수가 엄청나게 득점을 못 냈어요. 자, 포르징기스가 5득점, 보스턴 주전 센터인 포르징기스가 5득점, 그리고 올랜도의 주전 센터 웬델 카터 주니어가 4득점, 5번 자리에서 주전 두 명이 합쳐서 9득점밖에 못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투맨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덩크 스팟에서 우겨넣기라든지 이런 게 48분 동안 9점밖에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만약에 딱 이것만 보더라도 양팀 센터에서 9득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 나머지 점수가 뭐였다? 미들렌즈 혹은 외곽 슛이었다. 라는 것을, 그럼 아니면 자유투였다. 이런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는 무조건 5번 자리가 침묵하는 경기구나. 근데 아시다시피 농구라는 종목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점수는 덩크 스팟 야투입니다. 가장 야투율이 높은 지역 자체가 이 덩크 스팟이에요. 근데 이 덩크 스팟에서 직전 경기 9득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양 팀의 공격 루트는 무조건 미들렌즈 혹은 3점 쪽으로 치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양 팀 모두. 그런데 직전 경기에서 3점이 양 팀 모두 평균 이상으로 잘 터졌음에도 언더가 났다. 그럼 또 언더 보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양팀 직전 경기 페이스 숫자 87 찍었어요. 87. 이거는 느려도 정도껏 느린 게 아니라 답답해서 죽을 병 걸릴 정도로 느린 편이었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여기서 테이텀까지 이제 다우플 상대로 결장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스턴의 공격 루트도 굉장히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보스턴 마에는 패스를 하고 핸디는 패스를 하고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 언더 쪽으로만. 자, 클브라고 마이애미 경기는 자, 1차전은 그냥 클블 마엔을 좋게 봤었습니다. 왜냐면은 마이애미가 이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업셋을 2번 하는 과정에서 둘 다 원정 경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차전에서는 그냥 끔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차전은 좀 얘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 스포일스트라 감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NBA에서 지금 현 시점 감독 주의봉을 잡고 있는 감독 중에서 스포일스트라가 제일 위협적인 감독이에요. 특히 플레이오프에선 더더욱이나 더.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역대 플레이오프를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한 감독이죠. 역대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을 패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차전 패배하고 2차전에서 승률이 10승 3패, 10승 3패. 압도적인 고승률을 자랑하고 있죠. 2차전에서. 그러니까 1차전 지고 나서 2차전에서는 꼭 플랜 B, 그러니까 맞춤 전술을 짜와서 복수, 서력을 어지간하면 성공을 했다라는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폴스트라만 믿고 가기에는 이 라인업에서의 레벨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죠. 클브라고 마이애미는 기본적으로 마이애미 앞선 선수들이 공수양면적으로 너무 기대치가 없습니다.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실제로 직전 1차전에서 갈란드, 도노반 미첼, 타이 제롬 이 세 명의 가드가 85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85득점. 120득점 낸 것 중에 85득점? 거의 한 퍼센티로 따지면 70%의 비중을 가드 3명이 합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이게 전술 변경만으로 이 3명의 가드를 침묵시킬 수 있을지 이게 솔직히 예측이 좀 안 돼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2차전만큼은 저는 핸디는 패스할게요. 왜냐면 스포일스트라가 2차전에서 또다시 무기력하게 쓰러질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팀 직전 경기 페이스 수치가 87.50이었습니다. 클블 경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왔어요. 아까 보스턴하고 올랜도가 딱 87, 클블하고 마이애미가 87.5. 보스턴은 올랜도전은 거의 흡사한 템포였다는 거죠. 정말 압도적으로 느린 템포였는데 양 팀 모두 똑같이 3점 포인트 똑같았습니다. 한치 오차도 41.9%로
42% 정도로 진짜 잘 들어간 편이었는데도 결국에는 해고바가 아니라 220대 초반 경기 나왔죠. 전 스프레스트라 감독 믿겠습니다. 마이애미 프레는 못 건드리겠고 최소한 클블 야투 떨군다 보고 스프레스트라 감독이 클블 가드진들 야투를 떨군다고 보고 언더 쪽으로만 줬구나. 저는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네, 휴스턴하고 골스 경기는 직전 경기에서 벤블릿하고 젤런 그린이 대놓고 범인이었죠. 냉정히 말해서 휴스턴의 지금 1, 2 옵션 선수가 이 젤런 그린하고 벤블릿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이 합쳐서 17득점. 정말 부진해도 너무 극악으로 부진했던 날이었습니다. 휴스턴 팀이 하여튼 39.1%, 40%를 못 넘겼고 3점이 20.7%안 들어가는 수준이었고 이 정도 야투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상대팀도 같이 이 정도 수준으로 야투 꼬라박지 않는 이상. 근데 리바운드 지표는 휴스턴이 그냥 압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대놓고 압살한 점령을 하는 경기였어요. 순전히 야투를 아예 넣지를 못하는 수준이라서 진 경기였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16개 차이, 22개 대 6개. 이거는 정말 에너지 레벨, 그리고 보드 장악력 싸움에서 휴스턴이 완전히 압도를 했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차이의 수치였거든요. 정규 시즌에서도 이 정도 16, 공격 리바운드 16개 차이는 흔하게 나오는 구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구도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나왔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린 휴스턴이 진짜 슛을 아예 못 넣는 수준으로 처참하게 여자 농구 수준으로 야투를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진 건데 2차전에서는 서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가 골수 원정으로 넘어가는 경기도 아니고 그대로 휴스턴 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 홈 연전에서 2번 연속 야투를 꼬라박지는 않는다. 최소한 터진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이 리바운드 지표 차이면은 야투 꼬라박지 않으면 휴스턴이 이길 경기입니다. 야투를 꼬라박아서 진 거예요. 전형적으로 휴스턴 승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볼게요. 결론적으로 느바 3경기는 올 언더 봅니다. 내일은 한번 도전해 볼게요. 확률적으로는 이 3경기가 모두 언더 떨어지는 확률은 되게 희박한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자 물부입니다. 애틀란타랑 세인트루이스 경기죠. 엘더랑 마이콜라스가 등판하는데 우선 양 팀이 이번 시리즈 2번 모두 오바가 났고 타격전 양상을 확실하게 앞전 2경기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1차전 양 팀 통틀어서 총 3개 홈런이 나왔고 오늘 2차전 역시도 총 3개 홈런이 나왔고 홈런도 무조건 나오고 있는 시리즈고 안타도 출루도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시리즈란 말이죠. 특히 양 팀의 불펜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꼭 양 팀 중에 한 팀이 불펜은 좀 털리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시리즈예요. 엘더는 올 시즌 3번 득발을 3번 모두 안 좋았습니다. 모두 퀄리티 스타트는커녕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경기 모두 피홈런을 얻어맞았고 3경기 동안 5피홈런 기대치가 그러니까 호투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고 마이콜라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피홈런 빵개입니다. 아직까지 홈런을 맞지는 않았지만 순전히 피안타가 많고 특히 필라델피아 전 등판에는 5이닝 3피안타 3실점 전형적으로 안 되는 투수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날 좀 긁히는 날이어도 이런 거 그냥 5이닝 3피안타 3실점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투수도 굉장히 못하는 선발이에요. 위기관리 능력 상식적으로 5이닝 동안 3개 피안타밖에 안 맞았는데 3실점 했다? 본래도 이렇게 많지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주자가 나가면 전형적으로 얼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마이클러스트가 이제 늙은이 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이클러스트도 시즌 최다 이닝이 5이닝 수준인 상황이고 양 선발 모두 이닝 히터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고 불펜에 대한 불안감도 1, 2차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시리즈라면은 이번 3차전 역시도 오바 쪽으로만 보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랑 샌디 경기는 올슨이랑 카이라트, NC 출신 카이라트입니다. 올슨은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 1.64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 가지 위대한 거는 전 시즌 홈에서 총 10경기 등판해서 전 시즌에 57.1이닝 동안 딱 두 개의 피홈런밖에 안 맞았어요. 올슨이가. 그러니까 홈 등판만큼은 사실상 피홈런을 아예 안 맞는 수준. 57이닝 동안 2피홈런
그러니까 거의 25이닝당 하나 맞은 거예요. 그정 25가 뭐야? 28이닝 동안 하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홈등판은 사실상 피홈런 안 맞는 수준의 엄청난 기대치가 높은 상황 올스니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샌디에이고가 2대 0, 그러니까 디트가 영봉패를 당하면서 2대 0으로 이겼는데 이 오늘 샌디에이고가 이 홈런을 쳤죠. 하나의 홈런. 그 홈런으로 인해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2대 0이면은 당연히 누가 봐도 그 홈런이 영향가 거의 99%의 승리에 영향을 끼친 홈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처럼 지금 올스는 홈에서 등판했을 때 피홈런을 거의 안 맞는다. 그럼 샌디가 이렇게 번쩍 변수를 만들 가능성 좀 희박해진다라고 좀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샌디 선발이 카이라트는 NC 전 시즌까지 NC 소속이었는데 기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4번 등판에서 호투라고 할 만한 경기는 홈에서 이 원정 콜로라도 상대로 등판한 게 유일하다고 봐요. 어제 분석했던 거 아시겠지만 원정 콜로라도 올 시즌 평균 득점은 1점대입니다. 1점대. 평균 득점은 1점대. 전 시즌 세이브보다 못하는 수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딱 원정 콜로라도 상대로만 퍼펙트급 정말 호투를 냈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투구 내용도 안 좋았어요. 개막 후 첫 등판 클블 전에 5이닝 5피안타 2피 홈런 2실점 했지만 아시다시피 5이닝 동안 2피 홈런 맞은 것만으로도 선발로서 좋은 투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다 솔로포여가지고 2실점밖에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호투겠지만 전 선발에서 유의미하게 디트가 우위로 느껴진 경기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9승 3패 거두고 있는 디트인데 승률 75%거든요. 디트가 위닝 시리즈 확보할 것 같습니다. 디트 승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마이애미랑 신시내티 경기는 자 신시내티가 이 마이애미 상대로 2연패를 당하면서 지금 3연전 시리즈인데 수입을 당할 위기에 놓였죠. 선발은 세디 알칸타라랑 브래디 싱어인데 사실 알칸타라가 22년 시즌에 완전 신앙 선발 중 하나였잖아요. 디그롬, 알칸타라 뭐 이런 애들 나왔다면은 기준점 6.5 받고 그래도 언덕 가고 싶고 막 그랬던 욕구가 좀 있었던 선발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올 시즌은 전혀 기대치가 없습니다. 우선 2경기 연속 4실점 이상을 했는데 투구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선 워싱턴전에 5.2이닝 5피안타 1삼진 4볼넷 4실점 1삼진 4볼넷 5.2이닝 동안 자 그리고 5피안타를 맞았는데 4실점 얘도 피안타 대비해서 실점이 정말 많았죠. 삼진도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음 등판에는 필라델피아전에 2이닝 4피안타 1피홈런 1삼진 2볼넷 6실점 2이닝 만에 조기 간판인데 자 2이닝 동안 4피안타 1피홈런 6실점 자 피안타 대비 실점 정말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전형적으로 진짜 안 되는 투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세데 알칸타라입니다. 자, 2이닝 대비 많은 볼넷. 그리고 너무 피안타 대비 너무 많은 실점. 알칸타라는 전형적으로 지금 주자만 나가면 얼어붙는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자 나가면은 얼어붙으니까 어떻게든 마음만 급급하니까 빨리 삼진 잡으려고 그냥 힘만 더 들어가고 가운데 몰리는 공 들어가고 이게 장타로 이어지고 홈런으로 이어지고 이러니까 지금 피안타 대비의 실점 굉장히 많은 거란 말이에요. 세디 알칸타라는. 자 브래디 싱어도 3경기 연속 실점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건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래디 싱어가 전 시즌 캔자스시티에서 올 시즌 신시내티로 이적하게 된 선발 투수잖아요. 근데 신시내티 타자들이 브래디 싱어를 굉장히 좋아하는지 타선 지원이 확실합니다. 첫 등판했을 때 텍사스전에 14득점 신시내티가 그리고 두 번째 등판 때 미러키전에 신시내티 11득점 그리고 세 번째 피츠전에 5득점 그리고 가장 최근 마지막 등판 이 시애틀전에 7득점 그러니까 브래디 싱어가 등판했던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단 한 번도 타선이 침묵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발에서도 좀 브래디 싱어 우위라고 보고 수입은 마이애미 상대로 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신시내티 역배승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신시내티 역배승 어제 시애틀 역배사냥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캔자스 시티랑 콜로라도 경기는
로렌젠이랑 마르케즈죠. 로렌젠이 아시다시피 홈등판이랑 원정등판이랑 정말 크게 차이가 나는 선발 중 한 명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한 번 등판에서 6이닝 1실점. 원정 콜로 상대로는 무조건 호투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 마르케즈는 3경기 연속 패전 투수, 3경기 연속 4실점 이상, 3경기 등판, 총 10.1이닝, 18피안타, 2피홈런, 7삼진, 8볼넷, 17실점. 전형적으로 완전히 그냥 밑바닥 수준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언더는 피하고, 마르케즈 때문에 언더는 피하고, 캔자스 시티 승은 또 노려야 될 경기예요. 가져가야 될 경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배당이 나쁘더라도 콜로라도가 지금 원정에서 1승 12패. 오늘 또 지면서 수입까지 바라보는 게 맞아요. 지금 콜로라도 원정에서 펼치는 시리즈는 그냥 홈팀이 수입한다 라고 좀 여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캔자스 제가 오늘 조합표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이는 안 갔잖아요. 지금 콜로라도 프렘 본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1점 차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욕심내지 마시고 새 폴더로 가면 되니까 캔자스시티 마이는 좀 권장 안 드릴게요. 저는 애슬레틱하고 텍사스 경기는 분석 내용 없습니다. 탁구장 맞죠? 오늘 해고바 떴죠? 꿀단지 맞죠? 오바 가면 됩니다. 그냥 뭐 JP 시어스 저도 좋은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오바 깎게요. 그냥 내 빼고 줄 타고 있어요. 저도 오클마인이랑 묶어가지고 NBA 오클마인이랑 묶어서 5만원 가고 있습니다. 5만원씩만 계속 할 거예요. 홈 애슬레틱 경기는 셔터 헬스파크에서 계속 홈 경기 하는 이상은 딱 5만원씩 욕심 안 내고 금액 절대 안 올리고 내리지도 않고 딱 5만원 고정으로 줄 탈 겁니다. 야구 시즌 전 꼭 하나씩 줄 타요. 자, 오늘 보는 건 요렇게입니다. 자, 물부 경기가 상당히 많은데 경기를 5경기밖에 분석을 안 한 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좀 분석을 진행했는데, 자, 어제 경기 다저스랑 시컵 경기 완전 외야 쪽으로 강풍 불었거든요. 그래갖고 2회 만에 오바 떴죠. 핵 타자전이 양상했고, 내일은 제가 알아보니까 바람 안 붑니다. 그냥 날씨 영향 없는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해고 받았다고 무조건 오바 가야지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낫고, 이게 선발도 사실 정보가 굉장히 미흡한 선발들이라서 솔직히 분석을 진행을 안 했고, 미네소타는 이게 시카고 화사기 이거 불펜데이거든요. 벌떼하고. 근데 미네소타가 오늘 어찌됐건 진짜 극장으로 마인을 찍어주면 4대2로 승리를 거뒀지만, 저는 화삭 불펜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야, 불펜 지표도 좋고 올 시즌에 불펜이 정말 안정감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네소타가 승이나 마인 승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히니 믿고 올 시즌에 히니가 정말 좋죠. 공도 정말 좋고 히니 믿고 피치가 하기에는 히니는 언제라도 탈릴 수가 있어서, 자, 템파베이 오늘 제가 주력 조합으로 갔던 애리조나 승은 제가 분석을 진행 안 하는 이유는 템파베이가 또 오늘 또 원정 경기 치면서 원정에서 0승 4패 원정에서 전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애리조나 승을 또 패턴상 보는 게 맞단 말이죠. 그죠? 근데 애리조나 승도 보고는 싶었는데 또 보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1차전에서 내가 애리조나 승을 가서 먹었잖아요. 근데 2차전에서 또 간다?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기 위닝 시리즈 확보한 거. 만약에 상대가 정말 따라지 팀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템파베이도 불과 얼마 전까지 불바다 흐름을 또 과시했던 팀이라서 조금 꺼려지는 게 있고, 이건 페랄타랑 로건 웹이면은 날씨 봐야 돼. 이건 날씨 보고서, 샌프란시스코도 아시겠지만 외야 쪽이 바람으로 인해서 언더 흐름인지 오바 흐름인지 이게 결정되는 구장 중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홈구장도. 날씨 보고서 로건 웹이랑 페라타면은 날씨만 내야 쪽으로 바람 불면 언더 깔만 할 듯. 그죠? 이 정도로 봤습니다. 이 정도로 봤고, 시애틀 역배승은 전 또 한번 도전 들어갑니다. 이거 근데 선발이 완전 따라지라서 그런데
그리고 양키스 경기도 이것도 분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안 했는데 양키스 수입은 안 나갈 것 같지 않을까요? 클블 상대로. 아무리 클블 홈이라지만 상대적만 보시더라도 양키스가 클블 상대로 강하면 강했지 약하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3연전 수입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서 로도니가 직전 경기 좀 반등 피칭했고 그리고 좀 반등하면은 수입은 면할 것 같긴 합니다. 양키스 승도 주력 조합에 갈 대상 중 고려 대상 중 하나예요. 이거 샘프 언더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경기로만 조합을 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멤버십 시스템이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이렇게 분석은 제일 좋게 여기 적혀있다시피 좋아 보이는 경기들만 선정을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이따가 뭐 선발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물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살펴보면서 해외랑 흐름까지 좀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 조합을 결정을 합니다. 자, 스님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성적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조합표 바꾸고 나서 이 디자인을 바꾼 이유는 그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아무튼 바꾸고 나서 정말 좋은 흐름을 타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따봉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